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꿀벌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시범 사업에 광주시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여론조사 결과 광주 시민의 60%는 농촌과 도시권을 달리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광주지법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동구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꿀벌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자식처럼 벌을 키운 양봉 농가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에 있는 양봉 농가입니다. 매년 벌통 250여 개에서 꿀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40여 개가 전부입니다. 꿀벌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벌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벌통이 지금은 이렇게 텅 빈 채 쌓여 있습니다. 50년 동안 농가를 운영해온 이영섭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사는 망했죠, 망했어. 한마디로. 꿀 채밀하고 벌을 농가에 분양하고 또 벌도 팔고 이렇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광주 지역의 경우 최근 5개월여간 농가 전체의 20% 이상이 꿀벌 피해를 겪었고 모두 2억 7천만 마리의 꿀벌이 폐사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응애의 확산입니다.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인데 방제제의 성분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플루바리네이트라는 약품이 있는데요.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응애류 구제에 실패해가지고 폐사가 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피해 농가에 벌을 공급하고 이율 2.5%로 농축산 경영자금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관련 예산 5억 원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들도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양봉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양봉장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전라남도가 거주지 전남일 경우를 조건으로 걸면서 전남에 농가가 있지만 광주에 거주하는 39명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답답하고 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 지자체 간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양봉업계는 이 같은 행정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상기후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밤사이 비가 지났습니다. 광주 대부분 도심 곳곳의 길이 젖어 있기만 한 상태인데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길이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늘진 도로나 터널 출입구 등에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수준으로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1도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래된 상수도관 문제를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예산을 투입해 새는 물을 막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부의 손부터 내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례군의 한 골목에서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탁을 맡은 전문기관이 누수가 의심되는 곳을 찾고 복구에 나선 건데 새는 물을 막고자 정부가 국비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 모래를 치던가 아니면 그 돌을 쳐가지고 나는 분사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전남을 포함해 전국에서 내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유수율, 즉 새지 않고 각 세대에 전달되는 물이 전체 70%에 못 미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게 쪼개 물이 샜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노후 간 정비에 국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국비와 지방비 260억 원을 들인 구례에선 절반에도 못 미쳤던 유수율이 최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이제 유지관리 용역도 하고 노수 탐사 용역도 하고 그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수 사고 직후 광주시가 유수율이 70%보다 높아 대상에서 빠진 특광역시도 예외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한 것도 이 사업입니다. 새는물을 잡으려면 교체 등 노후관을 정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노후관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그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국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먼저 끝낸 지역을 보면 국비 지원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 투자입니다. 기록적 가뭄을 계기로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된 강원 영월과 정선에서는 30%대였던 유수율이 4년 만에 8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두 지역은 정부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 좋은 사례로까지 제시된 곳이었는데 국비가 끊김과 동시에 유수율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2021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고 물이 새는 곳은 즉각 보수하는 게 필요한데 지자체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뚝뚝뚝뚝뚝 떨어져 갖고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 지자체도 강원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곳의 유수율을 85%로 유지하지 못하면 향후 환경부 사업을 따낼 때 불리하게끔 되어 있지만 아직 후속 투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이제 85% 됐다 해서 잠깐 방심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지난해 교체 등 노후관 정비를 위해 예산은 전체 6%에 불과한 수준. 강원도의 사례는 정부의 손을 내밀기 앞서 상수도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가 먼저 새는물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부가 대학에 주는 예산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긴다는 건데 광주시도 올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줄 세우기와 교육 자율성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지난 2021년 이 대학의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 예산을 따내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야 할 대상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을 지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라이즈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조 원 이상의 대학 지원 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해보고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자치단체에게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인구 학령 감소와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취지입니다. 국립대와 사립대 등 모두 18개의 대학이 있는 광주시도 올해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조금 여기 이제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부하고 서로 간에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2025년도부터 이제 전면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대학 재정 지원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대학 줄 세우기, 학사 운영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 위주의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입맛에 맞도록 학사 운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산업 역량에 따라 지원 불균형 등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지원 이외에 다른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사 운영에 개입한다는 것은 향후 대학과 시가 맞춰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자치단체들과 각 대학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진도군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직장 폐쇄로 맞대응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시정 요구에 장애인 단체를 해산하는 황당한 대응을 한 겁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정하라, 정정하라. 시각장애인 연합회 진도군 지회 소속 회원과 시민단체들이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도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장애인 택시 운영지원센터를 정상화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 닥쳐도 끝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2년 전입니다. 행정직으로 입사했지만 운전직으로 배치된 박주현 씨를 직원과 센터장 등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전라남도 인권부서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한테만 운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그렇게 힘들게 해서 못 버티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었더라고요. 결국 해고된 박 씨는 소송을 냈고 복직과 손해배상 소송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배상을 거부하고 직장 폐쇄로 맞섰고 운영기관인 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를 해산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단체 해산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러고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진도군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례는 행정사가 잘못된 대응을 조언하면서 발생했고 노동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치과 치료 기록을 조작해 수억 원대 가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8개 치과에서 수술 기록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 7억 4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약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당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외국인 영어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호 중이던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사는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학생에게 자신이 머물던 학교 관사를 제공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이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광주 동구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12월 퇴직 공무원의 부탁으로 무작위 추천 방식을 따르지 않고 광주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 씨를 학동 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선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당하게 감리자로 선정된 차 씨는 해체 계획서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저버려 붕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20층 높이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에 의해 6분 만에 자체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77살 주민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노인복지시설의 새로운 위탁운영기관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목포시가 직영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연인원 6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 중인 목포 하당노인복지관. 정보화 교육과 건강 증진, 교양과 취미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친구를 만나는 곳이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날마다 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고요. 여기 와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어르신들 회원님들 만나면 이제 좋은 정보도 듣고 여러모로 좋아요. 하당 노인복지관이 개관한 건 지난 2003년. 그동안 민간기업인 이랜드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해왔지만 작년 말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목포에서만 2곳의 노인복지관을 맡아온 이랜드 측이 고민 끝에 한 곳만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새로운 위탁 운영 기관이 나타나지 않자 목포시가 결국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위탁 운영 기관에 연간 5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위탁 기관이 자체 부담해왔던 1억 6천여만 원의 운영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 2명도 투입해야 해 행정 부담도 커지는 실정.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위탁 기관을 수소문했지만 아직도 새로운 위탁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다음 달에 저희가 지금 이제 별도로 공모할 계획을 제가 잡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또 공모 계획 제가 또 공고할 계획이고요. 목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목포시 노인복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했던 근대 역사 공간 내 부동산은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의 건물과 땅인데요. 이한철 회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더니 목포시가 그동안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였던 창고 건물. 목포시가 1억 7천여만 원에 사들여 3억여 원으로 보수공사에 나서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로변이 아닌 깊은 골목 끝에 위치한 이 창고 건물은 목포시가 왜 매입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했는데 목포시는 목적 없이 이 건물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고 건물 원소유주 측인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설명으로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지난 13일 MBC와 만난 이한철 회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목포시가 갑자옥 모자점 바로 옆 건물만 팔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접된 창고 건물만 달랑 남게 되는데 우려를 목포시에 전했고 이 때문에 목포시가 창고 건물까지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목포시가 필요해서 사들인 건물이 아닌 덜컥 건물부터 매입하고 목적을 즉흥적으로 만든 겁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모자박물관 부속 건물, 근대 건축자재 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창고 건물을 샀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건축 자재를 보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시나 체험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목포시가 지분 확보를 100% 하지 못한 채 공사를 벌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이한철 회장은 사전에 목포시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5분의 13밖에 없고 15분의 2는 누나 소유의 지분이라고 목포시에 설명했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매입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그동안 몰랐다고 발뺌해 왔습니다. 그때 지분이 안 돼? 네, 보세요, 여기요. 이건 나 처음 봅니다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 없이 산 건물에 그럴싸한 활용 방안을 입히고 지분 확보도 못한 건물에 수억 혈세를 써버린 목포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거짓 해명,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각오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목포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의 60%는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과 소도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시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지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편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수순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어떠한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경기와 충남, 전북의 가금류 농장에서 잇따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북 토종 땅 농장에 출입했던 차량이 오간 지역 내 가금 농장 8곳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임상 예차를 실시했습니다. 인근 가금 농장에도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거점 소독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 차량과 운전자 소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신대학교 동강홀에서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2022학년도 동신대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422명, 석사 75명, 박사 15명 등 총 1,512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졸업식에서는 종이비행기 날리와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밤사이 비가 지났습니다. 광주 도심 대부분 지역의 도로는 젖어있기만 한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도로는 얼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늘진 골목길이나 터널 출입구 등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 어제에 비해서 한결 추위가 풀렸습니다. 현재 기온 0.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온종일 영상권의 날씨 보이겠습니다. 영암 1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0도 보이겠고요. 구리에도 2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3도로 특히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변덕스러운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다시 한번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로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